네, 북한이요. 집중호우로 압록강이 범람을 해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12년 만에 대북 수해 지원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정부가 제의한 수해 구호 물자 지원에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대남 비난을 내놓았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올해 장마철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들에서 때없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해당 지역들에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가 계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원수님의 그 영상을 뵙는 순간 그 흙탕물 속에 어디 웅덩이가 있으면 저 야전차를 어떻게 가나 이런 근심이 꽉 차 있었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연락 채널을 통해 통화 시도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응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예단하지 않겠으며 우리 측의 제의에 조속히 호응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요, 오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남한 언론이 인명피해를 부풀리고 있다면서 적들은 적 이런 반응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대남 비판에 가세를 한 건데요. 홍 전 의원님, 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 듣고 두 가지를 좀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이 지금 북한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어떤 측면입니다. 지금 예.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저런 어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남한 언론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저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금 압록강 이번 이제 범람으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어떤 피해를 네. 압록강변에 있는 평북 지방을 중심으로 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북한 사회에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면 북한 내부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과 어떤 동요가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남한의 좀 언론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런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남한 언론에 대한 어떤 비판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참 통이 작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느꼈는데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8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때 큰 어떤 홍수로 있을 때 재해를 했을 때 북한에서 도와주겠다고 이제 했었고 그거를 당시에 우리 정부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쌀 한 5만 석 정도를 북한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꽁꽁 얼었던 당시에 남북 관계 어떻게 보면 좀 탈출과 돼서 좀 대화로 이어진 어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렇군요. 지금 우리 정부가 재부직사서를 통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남한을 이렇게 대한민국을 비판한 것 자체가 정말 이 통이 참 작은 어떤 정치인이구나 위원장이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네. 이렇게 김정은이 직접 적대의식을 드러낸 만큼 그러면 정부의 지원 제의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겠군요.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네. 이런 홍수보다는 체제 위협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만약 이렇게 이번에 인명 피해가 많고 굉장히 네. 피해가 많으면 실제로 이제 김정은 체제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통일부로 취재를 할 때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제대로 된 시설이 없다 보니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이 비가 조금만 와도 다 홍수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준설을 제대로 못 해요. 네. 하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압록강변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 이후에 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남북 저십자 이제 그 어떤 구호품을 줄 때 그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그 포대 같은 데다가 남한 한적 한국 적십자사 네. 이걸 찍힌 거 뭐 이걸 뭐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 우리 어떤 제품이 상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즉 이것이 남한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 표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굉장히 까다로운 것들을 많이 제시했어요. 네. 즉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홍수가 났는데 남쪽에서 우리를 도와주러 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지원 자체를 지금 거부하는 것인데 근데 딜레마는 뭐냐 하면 특히 북한은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생필품을 중국으로부터 많이 그 수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북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는 거죠. 네. 러시아는 그렇게 어떤 생필품 지원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딜레마 있을 겁니다. 실제로 수혜가 많이 나 피해는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한의 어떤 이런 구호를 받을 경우에 북한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남쪽에 대한 어떤 동경이나 이런 게 있는데 예. 그런 것들에 더 어떤 불을 지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아주 딜레마적 상황에서 지금 내부적인 피해는 심하고 이렇게 될 경우는 아마 북한이 이 올 연말 등등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그렇군요. 예. 우리가 취하는 방식은
국제사회를 통하는 이제 우회 지원을 아마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즉 국제 적십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제품을 그쪽에 보내고 그쪽에서 이제 지원받는 형식으로 아마 그런 방식도 우리 정부가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인다라는 건데 김수희 평론가님, 김정은 위원장은요 신의주 지역에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붕을 남긴 채 마을이 통째로 잠기거나 아니면 지형이 바뀌어서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상 인명피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게 뭐 북한에서 보도한 내용을 참고를 하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거다. 그리고 그 규모가 적지 않을 예. 거다라는 건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매체 스스로가 5천 명이 고립이 됐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구조를 했다고도 보도가 됐는데 구조한 사람이 한 4,200명 정도입니다. 그럼 5천 명하고 4,200명 사이에는 작지 않은 간극이 있는 것이고 설령 예. 어떤 보도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북한 매체 특성상 사실 뭐 보도를 정정하기도 쉽겠지만 정정하지 않고 버틴다 할지라도 약간 조작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그 보도 내에서도 5,000명과 4,200명이라는 이 격차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물론 대략 한 800여 명 되는 분들이 다 뭐 이렇게 인명피해다라고 똑같이 그냥 그대로 추산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그래도 저 정도의 규모 5천여 명이 애초에 그렇게 고립이 됐고 구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환경도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인명피해가 전혀 없다는 말 이것은 결국에 체제 내부에서의 내부적 단속 이런 예.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남한 매체라든지 정부에서 뭐 조작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검증 보도를 할 경우에 국제사회에서도 다 같이 검증할 수 있는 열린 체제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체제 내의 어떤 단속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예. 아닌가 싶습니다.